자, 봉준 TV 가짜뉴스를 신문을, 보- 한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 신문을 보면서 가짜 신문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신문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세미 씨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마이크 가까이 대고 크게 얘기해봐. 뉴스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안 보기 때문입니다. 음, 진행해. 한이 또? 없어요. 알겠어. 자, 한이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신문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28쪽 폈어? 자, 책 28쪽에 봤더니, 어, 매체 1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신문에 대해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둘째 줄. 그 밑에 네모난 박스 28쪽에 아랫부분에 네모난 박스 있지? 스마트폰. 거기에 둘째 줄 신문은 첫 번째 커다란 거기부터 읽어봐. 찾았어 여기? 이거 28쪽 읽어보라고. 못 찾았어? 쌤이 뭐라고? 둘째 줄부터. 첫 번째 커다란. 커다란 종이로 된 신문은 그 중심으로 손쉽게 전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어려운 말이 나오면 부모님과 같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실제 일어난 사건을 원칙대로 파악해보고 기자는 신문사의 의견을 읽고 왜 그런 기사를 썼는지 내 생각과 무엇이 같는지도 이야기해보세요. 자, 이 책에서 보면 지금 매체, 다른 말로 미디어라고 그러는데 중에서 중요한 매체 네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중에 첫 번째가 지금 말한 뭐? 지금 이건 뭐? 지금 어떤 매체에 대해서 읽었어, 세미가? 신문에 대해서 읽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도 나올 건데 두 번째 뭐 중요한 매체가? 거기 첫째 줄 나오잖아. 지금 세미 읽었던데 첫째 줄에 신문하고 그 다음에 뭐? 폰 앱, 응? 폰 앱, 매체 매체 중에 네 가지 중요한 매체 네 가지 해가지고 신문 그 다음에 쌤이 읽었던 그 28쪽에 첫째 줄에 나온다고. 너가 읽었던 그 문장 바로 윗부분. 텔레비전, 한이 찾았어? 한이 어디 얘기하는지 알아? 한이야? 찾고 있어요. 28쪽.
아까 세미가 읽었던 근데 여기 짝수가 안 나와 있어요. 아랫부분 나와 있는 데가 있어. 28쪽. 아까 세미가 읽었던데. 여기. 한이 여기 폈어? 폈어요. 음. 거기 왼쪽 아랫부분에 보면 유생강 선생님의 손가락 4개 기억하나요? 하고 신문 나왔고 두 번째 텔레비전 나왔고 세 번째가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앱, 네 번째가 뭐? 스마트폰 앱, 요게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미디어, 매체 영어로는 미디어. 미디어, 근데 매체 미디어 이게 뭔지 혹시 알아? 매체가 뭐고 미디어가 뭔지? 몰라요. 이 책 읽었으면 매체가 뭔지 미디어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몇 쪽 펴보면 되냐면 16쪽 16쪽에는 쪽수가 안 나왔는데 여기가 16쪽이에요. 16쪽 앞에 쪽수 있는데 보고 따져보면 되죠. 여기 어떻게 여기 그림인데 16쪽 보여? 찾았어? 네. 자 거기 보면 매체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봐. 얘기해봐. 매체가 뭔지 그거 읽고서 매체가 뭔지 미디어가 뭔지 사람들의 생각을 전해주는 물건, 사람들의 생각을 전해주는 물건 이걸 보고 우리가 매체라고 그래. 매체 영어로는 미디어. 자 신문 사람들의 생각을 전해줘 안 전해줘? 어? 신문 어때? 사람들의 생각을 전해줘 안 전해줘? 전해줘요. 전해주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도 있긴 한데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렇게 요런 게 종이신문이지. 요런 게 요런 신문, 종이신문. 그래서 여기가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한국경제,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뭐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신문들이 있었다는 거야. 신문 지면. 그래서 신문들에는 이런 식으로 신문이 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문에는 조간신문이라는 게 또 있고 석간신문이라는 것도 있는데 들어봤어? 아니요. 아이고. 자, 조간신문에서 이 조자가 아침 조자야, 아침 조자. 조간신문은 언제 발행되는 신문? 아침에. 아침에 발행되는 신문. 그래서 아침에 보통 예전에는 신문 배달부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신문들을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배달을 했었어. 그리고 조간신문 말고 이제 대부분은 다 조간신문이야. 근데 저녁에 오는 신문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오는 신문은 뭐라고 그래? 석간신문. 석간신문이야, 석간신문. 그래서 여러분들 호텔 같은 데 가면 조식 아침에 먹는 걸 보고 조식. 점심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조식이라고 부르고 점심을 중식, 점심, 저녁을 석식이라고 해, 석식. 이 석자가 저녁이란 뜻이야. 조식, 중식, 석지면 여기 석간신문. 그다음에 신문은 거의 매일 와. 매일매일 와서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일간신문. 매일매일 발행된다고 그랬어. 근데 신문들 중에 특이하게 일간신문이 아니고 주간신문도 있어, 주간신문. 주간신문 얼마마다 한 번씩? 응?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되는 신문이 있어. 주간신문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신문들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신문을 보는 집들이 많았어. 어때? 한이하고 세민의 집도 지금도 신문을 봐? 아니면 신문 보지 않아? 신문은 안 봐요. 신문 안 보고. 세민은? 안 봐요. 신문 안 봐. 그럼 대신, 그러면
신문이 없어졌냐? 그렇지 않아. 신문이 없어지지 않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 보면 그 포털 사이트 다음 알아?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 알아? 아니요? 몰라? 세미도 몰라?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는 뉴스 해갖고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걸 클릭을 하면 그 한국 경제에서 발행된 소식이 이렇게 뉴스로 이렇게 쭉 나와. 아니면 여러분 네이버는 알아? 응, 네. 그래서 여기 네이버 보면 네이버도 이렇게 뉴스 해가지고 경향신문이라는 신문 뉴스가 이렇게 쭉 있어. 뭐 한겨레 신문이면 한겨레 신문 이렇게 뉴스가 쭉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뭐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이제 그 뉴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 안 그러면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약에 뭐 중앙일보다 중앙일보라는 신문사를 이렇게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지금 컴퓨터가 문제가 있나 보다. 너무너무 안 뜬다. 왜 이렇게 안 뜨지? 이렇게 요 중앙일보라는 그 신문에 인터넷 신문으로 이렇게 뉴스가 나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고 싶은 뉴스를 보면 되는 거야. 뭐 스포츠 뉴스를 보고 싶으면 여기 스포츠 뉴스를 누르면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종이 신문을 통해서 봤었는데 요즘에는 종이 신문을 통해 보는 게 아니라 이처럼 컴퓨터를 통해서 아니면 뭘 통해서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요즘에는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는 건 똑같은데 옛날에는 우리가 종이, 종이로 된 신문을 갖고 봤더라면 지금 이렇게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걸 통해서 뉴스를 보는데 여기 아까 보니까 신문 아까 그 세미가 읽은 그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었냐면 육하 원칙에 따라 기사를 쓴다라는 이런 말이 나왔어. 육하원칙이 뭔지. 쌤이 육하원칙이 뭐야? 알아? 어, 아니, 육하원칙이 뭐야? 알아? 그, 몇 년, 몇 시, 몇 분, 몇 분, 며칠? 아, 인가? 육이 여섯 개, 여섯 개. 하가 질문이라는 거야. 육하원칙은 여섯 가지 뭐? 질문. 그 질문이 뭐냐면 이거야. 언제?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 뭘 물어보는 질문? 때. 시간을 물어보는 질문. 두 번째는 뭘 물어봐야 돼? 그 일이 뭘 물어본다고? 어디서?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그리고 곳, 장소를 물어보는 질문.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봐? 어떻게? 누가, 누가는 인물, 어? 어떤 사람이, 인물, 사람을 물어보는 질문이야. 그 다음에 지금 한이가 말한 대로 어떻게, 뭐, 방법. 그 다음에 또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네. 어떻게, 무엇을, 내용. 그 다음에 왜, 이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여섯 가지 질문을 물어본다고 해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육하원칙. 카원치. 그걸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한다고? 영어로는 W1, OW1H라고 그래. 어? 왜? 언제가 뭐야? 영어로? 영어로 언제가? 네. 또 영어로 영어로 뭐야? 이거는 영어로 how, 아 이거는 What?
이거는 그래서 이 중에 Y. W가 몇 개?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만 H네. 뭐 요거만 H. 그래서 OW1H라고 해서 6가지 질문. 그래서 여러분이 기사를 작성할 때 나중에 신문기사 같은 거 작성해 볼 일도 있는데 요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요 내용이 기본적으로 다 뭐 하도록 들어가도록. 그래서 세미와 한이는 화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화상 독서교실에서 봉준 TV 뭐지? 가- 가짜뉴스를 조심해. 책을 읽으며 독서 토의를 했습니다. 매주 모여서 함께 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어. 그럼 여기서 언제는 뭐야? 화요일 저녁 8시, 화요일 저녁 8시에. 어디서는? 온라인 화상 독서를 온라인 화학 독서교실에서. 누가? 누가는? 쌤과 한이, 태미와 한이. 어떻게? 독서 토의를 했습니다. 무엇을? 봉준TV 가짜뉴스를 조심해 책을 읽으면서. 왜? 매주 모여 함께 책 구역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 OW1H에 따라서 지금 뭐 한 거야? 글을 써본 거란 얘기지. 이해가? 그래서 요런 네. 내용들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는지 요 부분들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매체 중에 우리가 신문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가 뭐? 텔레비전 알아 몰라? 알아요. 어, 텔레비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의 생각을 전해줘 텔레비전이? 어때?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전해줘 안 전해줘? 전해줘요. 텔레비전에도 뉴스도 나오고 또 그 외에도 텔레비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큐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각을 전해준다는 거야. 또 컴퓨터 인터넷. 아까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뉴스도 볼 수도 없고 요즘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도 컴퓨터 인터넷에서 볼 수 있지. 요즘에는 또 뭘 통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볼 수 네. 있고. 그래서 신문은 옛날보다 사람들이 많이 본다, 적게 본다? 몇 개 봐요. 적게 봐. 텔레비전은 옛날보다 많이 본다, 적게 본다? 많이 봐요. 텔레비전도 옛날보다 적게 봐. 옛날에는 텔레비전을 더 많이 봤었어. 근데 요즘엔 텔레비전을 옛날보다는 적게 봐. 왜? 왜 그럴까? 스마트폰을 위해서. 옛날에는 컴퓨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선생님이 한이 말했을 때는 컴퓨터가 없었어. 선생님 주변에 없었어. 선생님이 컴퓨터를 처음 본 게 대학생 때 처음 쓰기 시작했어. 그전에는 컴퓨터를 집에서 쓰지 않았어. 스마트폰은 선생님이 어 결혼하고 나서 한참 후에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어. 근데 이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잘 옛날보다는 뭐 한다는 거야? 덜 본다는 거야, 옛날보다. 여전히 많이 보긴 하지만. 자, 컴퓨터 인터넷 또 많이 볼까? 옛날보다 덜 볼까? 많이 봐요. 요것도 옛날보다 덜 봐. 왜? 뭐 때문에? 스마트폰, 스마트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아,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정말 많이 봤어. 근데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봐. 그래서 집에
이런 컴퓨터가 없는 집들도 있어. 그냥 뭐만 갖고 있는 거야? 스마트폰만 갖고 있는 거야.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미디어 아는 거 있어, 혹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생각을 전해주는 물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또 뭐가 있을까? 라디오, 아? 타블렛, 라디오, 그렇지, 라디오. 한이 뭐라고? 타블렛, 태블릿? 태블릿. 그 태블릿 컴퓨터 인터넷과 뭐 스마트폰 사이에 있는 어떤 태블릿 이런 것들도 있는 거지. 한이 라디오 알아? 네. 어, 라디오 집에 있어? 있었는데 이사 오면서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세미는?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어요. 라디오 있다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그래서 요즘에도 라디오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집집마다 이렇게 라디오가 있었어.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 라디오를 제일 많이 들었어. 그러다가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라디오 인기가 좀 줄어들었어. 근데 요즘에 라디오를 그나마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라디오를 제일 많이 듣는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운전기사 분들이 라디오를 제일 많이 들어. 왜 그럴까? 운전하면서 무언가를 음. 볼 수 없고 듣기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면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가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들이 운전하실 때 라디오 듣는 경우 있어? 없어? 엄마 맨날 아, 차 타고 교회 갈 때 라디오 들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요것도 매체일까? 매체 미디어일까 아닐까? 매트예요. 요거 책도 매체고 미디어다라는 거지. 이렇게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가 있는 건데 요즘에 이런 매체와 미디어에 아까 이제 아, 한이가 얘기했던 것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얘기했어. 자, 쌤이 가짜 뉴스가 뭐야? 나도 만들면 뉴스요. 음, 한이 가짜 뉴스가 뭐야? 네? 가짜 뉴스가 뭐야? 가짜 뉴스는 음, 진짜 뉴스가 아닌 가짜를 직접 써가지고 조회수를 올려서 돈을 벌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책 39쪽 보겠습니다. 자, 가짜 뉴스는 말 그대로 뉴스인데 그 뉴스가 진실,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가짜를 뭐 하는 거? 보도하는 거. 예를 들면 아까 그 선생님 그 뉴스에 화요일 저녁 8시 세미와 한이가 온라인 독서교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둘은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웠습니다. 그 바람에 샘이 코피가 터지고 한이 입술이 터지고 둘이 머리털이 다 뽑혔습니다. 그 둘은 선생님은 나를 더 예뻐하셔 라고 싸우다가 결국 그렇게 난투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라고 이런 뉴스를 선생님이 썼어. 이게 뭐라는 거야? 가짜 뉴스. 이게 가짜뉴스라는 거야. 왜? 왜 아니, 가짜뉴스야? 어? 사실이 아니니까. 어떤 점이 사실이 아니야? 한이랑 저랑 싸우는 거예요. 한이랑 세미가 무슨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다는 둥,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터졌다는 둥, 둘이 내가 더 쌤 좋아해라고 했다는 둥, 다 뭐야? 그런 부분들은 다 가짜 뉴스인 거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가짜 뉴스 판별법 나왔어. 자, 가짜 뉴스를 판별하려면 첫째, 어떻게 된대? 누가 뉴스를 만든 기관지와 기자를 어, 확인한다. 뉴스를 만든 기관과 기자를 확인한다. 아이고, 한이가 날아가 버렸네. 응? 어, 그 뉴스를 도대체 만든 기관과 기자가 누구인지, 그것이 아까 믿을 만한 곳인지, 어? 그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아니, 네, 날짜와 자료 사진이나 동영상의 출처를 확인한다. 날짜나 자료사진이나 동영상의 출처.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를 출처를 확인해야 돼. 세 번째는,
어디서 처음 보고된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인하고. 어디서부터 처음 보도되었는지 확인해야 돼. 네 번째는, 다른 신문사나 방송국 뉴스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다. 그렇지. 그 사실은 이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신문사나 방송의 뉴스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봐서 이거 이상하게 의심스러워. 그러면 그 뉴스를 다른 곳으로 다뤘는지 다른 곳으로 어떻게 다뤘는지를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 볼 수 있다는 거야. 다섯 번째는 이런 기사를 왜 썼을지 이 기사가 알려졌을 때 이들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을 생각한다. 도대체 이런 뉴스를 왜 썼나? 이런 뉴스를 썼을 때 누가 이익을 보려고 썼나?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봄으로써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그래서 사실은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야. 네, 그런데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뉴스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 믿지 못하고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럼 모든 걸 다 의심해야 될까? 모든 걸 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나온 대로 그 뉴스가 믿을 만한 곳이 아닐 게 믿을 만한 곳에 나온 게 아닌 경우에 아니면 그런 동영상 이런 것들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어? 그 처음 시작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믿을 만한 곳이 아니라 무슨 뭐 댓글 보고 뭐 했다던가 뭐 게시판에 나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또 다른 곳과 비교해 봤을 때 거기만 다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가짜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니면 없어지고 있다? 어떨 것 같아? 가짜뉴스가 많아지고 있을 것 같아? 별로 없어질 것 같아? 점점 없어지고 있을 것 같아? 많아지고 있을 것 같아요. 가짜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기자들, 언론사 이런 곳만 뉴스를 냈었어. 근데 요즘은 기자나 이런 큰 방송국, 그 신문사 이런 데만 뉴스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셈이 혼자서 뉴스를 만들 수 있어. 한이 혼자서 뉴스를 만들 수 있어. SNS에다가 뉴스를 퍼뜨릴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각 개개인들이 뉴스를 만들다 보니까 그 개개인들 중에는 좋은 뉴스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가짜 뉴스를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 그 다음에 아까 그 한이가 얘기했나? 가짜 뉴스를 쓰는 이유가 뭐래? 조회수를 높여서 돈을 벌기 위해서요. 아, 옛날에는 신문사들이 신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어. 근데 요즘에는 아까 선생님이 그 뉴스를 이렇게 클릭해서 봤잖아. 그 돈을 내, 안 내? 선생님 돈을 낼까, 안 낼까? 맞네요. 돈을 안 내. 물론 돈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돈을 거의 안 내. 그럼 선생님이 돈을 안 내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그 뉴스, 그 신문사는 뭐 어떻게 먹고 살까? 인터넷 신문사들은? 어?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여기 뭐 경향신문 이 신문 있어. 그럼 선생님이 요 뉴스를 클릭을 했어. 그럼 선생님 여기 뉴스를 클릭을 하면 여기 이 기사를 봤다고 해서 돈을 안 내거든? 대신 여기 보면 광고 있는 거 보여? 네,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게 광고야. 여기 있는 것도 광고야. 이런 게 광고야. 여기도 광고야. 이 광고에서 그러니까 이 신문사는 선생님이 클릭을 뭐야? 클릭을 많이 해야 그래야 이 신문사들이 뭐 한다는 거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야. 네. 이해가? 지금 쌤말 이해가? 그래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그러한 뉴스 그것이 뭐 때로는 가짜 뉴스라도 그러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뉴스를 왜 공중지가 안 되지? 그런 뉴스를 함으로써 이렇게 조회수를 높여가지고 광고비를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경우가 있어. 또 한 가지는 한이하고 세미가 서로 라이벌이야. 그래서 한이가 세미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려.
어? 세미가 뭐 맨날 싸먹고 다닌대요. 세미가 맨날 막 아무데나 침 뱉고 다닌대요. 그러면 그 뉴스를 본 세미의 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혜미에 대해 안 좋게 안 좋게 생각해요. 생각하고 실망하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인기를 뭐 하려고?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얘기. 또는 어떤 사람들은 괜히 한이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나 한이 악플러가 한이를 미워해서 그래서 한이에 대해서 막 나쁜 기사를 가짜뉴스를 써가지고 한이 인기가 떨어지게 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가짜뉴스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것들을 믿는 것들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그 신문들을 여러분들이 기사를 바라볼 수 있는 뉴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미 진행해. 여기 자신이 만약에 가짜 뉴스를 인터넷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한희 씨 말해주세요. 잘 못 들었어요. 그, 만약에 자신이 가짜 뉴스를 본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음, 그 가짜뉴스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게 친구가 되지가 않는다면은 그냥 아닌 척하고 계속, 어, 가짜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를 만들 거예요. 가짜 뉴스를 본다면, 어, 그냥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면은 거기에서 채팅을 타서 그 가짜 뉴스라고 사람들에게 알릴 거예요. 했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짜뉴스와 관련되어서 아까 우리 얘기 나눴었는데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15쪽 보겠습니다. 자, 15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여기 칠판에 뭐라고 돼 있어? 한쪽으로 보기. 비판적으로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짜 뉴스라는 부분들인지 진짜 뉴스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글을 읽을 때 비판적으로 보는 게 필요한데, 자, 비판적으로 보는 건 뭘 보고 비판적으로 본대? 비판이 뭐래? 의심스러운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생각의 힘의 비판이라고 해요. 그렇지. 의심스러운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생각의 힘을 비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것들을 볼 때 그냥 그거를 무조건 믿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 맞는 거야? 라고 의심해보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비판적인 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뉴스만 볼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 말이니까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저건 혹시 이상한데? 저거 맞는 얘기야? 라고 선생님의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비판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비판적으로 보라는 게 저 사람 말이 다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야. 당연히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을 해야지. 하지만 100% 그들 무조건 믿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다 보면 저거 이상한데 저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라고 의심하고 그 의심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판적인 태도다 얘기하고 있고, 아까 여러분들이 가짜뉴스를 접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가짜뉴스 신고센터라는 곳이 있어. 그래서 가짜뉴스 신고센터라는 곳에다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뉴스가 가짜뉴스다라고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을 인정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신고하는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가짜뉴스를 신고하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노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또 가짜뉴스 같은 경우가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고하는 그런 태도들 갖는 것들도 역시 여러분들이 필요한 태도입니다. 자, 쌤이 다 했어? 네. 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보냐면 19쪽 보겠습니다. 19쪽 여기 19쪽 아랫부분에 말풍선 있어요. 말풍선. 말풍선이 두 개 있습니다. 왼쪽 말풍선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말풍선. 한이야. 기사에는 사실과 의견이 있어요. 사실 육아 원칙에 입각해서 쓰고 거기에 유미처럼 기자의 해석이나 의견을 덧붙일 수 있어요. 쌤이, 기사는 쌤이 읽어봐. 그 다음 거. 사물이 나타낸 기자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 기자의 생각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기사를 읽을 때 중요한 것들이 바로 사실과 의견을 뭐하자? 구별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양유미 기자가 쓴 것 중에서 사실을 한번 얘기해 볼까? 사실 부분 한번 읽어봐. 양유미 기자가 쓴 기사를 사실 부분. 사실 부분. 어, 영화 때는 네모 초등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읽을 글과 시간을 유강생 선생님이 보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팝을 열어 각도에 보게 하셨다. 각도에서 보게 하셨다. 그리고 뉴스구이를 알려주려고 컵을 떨어뜨리셨다. 컵은 플라스틱이어서 깨지지 않았고 닫히는 아이가 없었다. 다행이었다. 거기서 지금 세미가 읽은 부분이 다 사실이 아니면 거기서 의견이 있어. 네, 어? 요즘 있어요. 의견이 뭐야? 그 중에서 의견은. 유강생 선생님이 보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컵을 여러 각도에서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의견이야. 이 사람의 의견이 아니면 사실이야. 사실이에요. 그 유생강 선생님이 컵을 여러 각도에서 보게 하신 게 보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런 거잖아. 의견이야? 쌤이야? 그럼 거기서 의견은 뭐가 있어, 여기서? 다행이었다. 뭐다? 다행이었다라는 부분이 의견이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 다행이었다가 아니라 깨지지 않았고 다친 아이들도 없었다. 컵이 깨져서 다쳤으면 정말 재밌었을 텐데 안타깝다. 이것도 뭐야? 의견 의견이야. 이렇게 의견은 뭐 할 수 있다? 사람마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 이해가? 네. 만약 이게 가짜 뉴스가 되려면 그리고 뉴스 쓰기를 알려주려고 컵을 떨어뜨렸다. 컵이 와장창 깨지는 바람에 아이들이 다치고 모두 놀라 황급히 교실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쓰면 이건 뭐야?
사실이요. 사실이야? 컵이 깨지고, 사실인데, 그 사실인데 이제 무슨 사실이 되는 거야? 가장은 가짜 사실이 되는 거지. 왜? 컵이 깨졌어, 안 깨졌어? 안 가졌어. 안 깨졌는데 컵이 깨졌고, 사람 다쳤어, 안 다쳤어? 안 다쳤어요. 안 다쳤는데 다쳤다고 했고, 그러면 사실은 사실이야. 근데 사실 중에서 거짓 사실이 되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실이 다시 참 사실인지, 거짓 사실인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책은 그래서 이렇게 매체 미디어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한 부분 있었고, 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한 부분 있었고, 또 이 책은 또 뭐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야?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니까 가짜 뉴스. 아까 얘기했잖아. 가짜 뉴스에 대해서 알려준다. 매체 미디어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이 책은 전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야? 뉴스 있는 거는 응? 그, 그, 여기 13쪽 보면 되죠. 13쪽. 13쪽, 22쪽, 23쪽. 이게 다 뭐 하는 얘기야? 영상 찍는 거, 어? 영상 찍는 거. 영상 찍는 법, 유튜브. 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영상 찍는 법, 유튜버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니? 유튜브 찍어본 적 있어? 유튜브는 안 찍어보고 영상 찍어갖고 편집해서 친구한테 올린 적이 있어요. 친구 사이트에다, 친구 계정에다 올렸다고 하니가? 올린 건 아니고 보여줬어요. 보여줬어. 근데 한이도 그럼 유튜브 할 생각 있어? 하고는 싶은데 할 용기가 안 나요. 하고 싶은데 할 용기가 안 나. 자, 만약에 한이가 유튜브 한다면 어떤 컨텐츠를 찍고 싶어? 어, 만들기 아니면은 게임이요. 만들기나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유튜버를 하고 싶다. 그렇군요. 세미는 어때? 뭐요? 세미가 유튜버가 되고 싶어? 유튜버를 하고 싶어? 조금요. 세미는 좀 어떤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한다면. 그냥 영상 만드는데 약간 텍스트가 편집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텀블릿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로 영상 만드는 거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 거냐? 뭐에 대한 어, 그냥 그냥 아무거나 찍는 거야? 컨텐츠에서 아까 한이는 게임하거나 아까 뭐라 그러지? 만들기 하는 네. 거를 해가지고 유튜브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버를 해보고 싶다잖아. 다만 용기가 안 난다잖아. 세미는 근데 저는 그냥 그 아이브 사진 그걸로 해서 아이브? 아이브가 아이브 아이들 그 아, 사진으로 해서 그, 아이돌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 거야? 네, 그런 거에서 한 거. 그래, 그래. 자, 그리고 이 책은 여러 가지 매체 미디어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21쪽 보겠습니다. 21쪽 혹시 여러분들이 세미나 한이가 이제 유튜버 뭐 이런 걸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옛날엔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자, 21쪽 첫 번째 뭐? 초상권. 초상권이라는 게 뭐야?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을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을 권리요. 그 초상권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초상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을 권리를 보고 초상권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초상권이 지켜져야 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초상권 여러분이 뭐 해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그 초상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불법 촬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불법 촬영은 뭐야? 시키는 사람의 허락 없이 그 사람을 촬영하는 것이요. 그거를 불법 촬영이라고 그러고, 몰래카메라라고 하기도 하고, 특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의한 특별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감옥에 7년 동안이나 가게 된다고 최고로 많이 가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해서 불법 촬영 해가지고 요즘에 막 그 나쁜 사람들이 화장실 같은 데다가 몰래카메라 이런 걸 설치해 놔가지고 아니면 옷 갈아입는 탈의실 같은 데다가 몰래카메라 이런 거 설치해놔가지고 남, 뭐 옷 벗고 있는 모습, 옷 갈아입는 모습이라던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그런 모습을 막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퍼뜨리는 그런 불법 촬영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24쪽. 24쪽에 보니까 밑에 용어가 나오는데 아까 초상권 이런 것처럼 또 여기 어떤 용어가 나와? 악마의 편지. 악마의 편집이란 말 혹시 들어봤어? 악마의 편집이란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하니? 네. 세미는? 그리고 악마의 편집 뭐래? 읽어봐.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떤 누구가 있고 실제 상황과 다르게 보이도록 편집하는 것이 음, 세미야, 한이 좋아 안 좋아?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나요? 에이, 한이는 세미 좋아 안 좋아? 저도 좋지도 안 좋지도 않아요. 에이, 그럼 세미 엄마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엄마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요. 어? 사랑해요. 사랑해. 세미야 선생님하고 한번 불러봐. 네? 선생님하고 한번 불러봐. 이선배 선생님하고 불러봐. 선생님, 아니 이선배 선생님하고 불러보라. 윤선배 선생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 그러나 선생님이 좀 이따가 이선배 선생님하고 부른 거를 앞에서 놓고 세미가 아까 세미가 또 엄마 사랑할 때 세미가 사랑해요 그랬잖아. 그래서 이선배 선생님은 사랑해요 해갖고 하면은 세미가 마치 누구를 이선배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말한 것처럼 만들 수 있겠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원래는 세미가 엄마를 그 엄마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선배 쌤님 부르는데 그거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선배 쌤 사랑해요 이렇게 그 쌤이 그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퍼뜨리면 다른 사람들이 어머 쌤이 쌤을 사랑한대 막 이럴 거 아니야. 이럴 때 이제 쌤이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를 악마의 편지. 악마의 편집이라고 이해가? 네. 쌤이 어때 그 악마의 편집이야 아니면 천사의 편집이야? 악마의, 어? 악마의 편집이요. 아 나와 나 미쳤어. 음. 네? 아니 학생이 선생님을 사랑해야지. 어? 저 아니, 나쁜. 그래도 학교 담임쌤한테 사랑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선배 스한테는 사랑해요 못해? 아, 치사하다 치사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 또 보면 되냐면 저기 뒤에 이 부록으로 나왔는데 여기 제일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거든. 따끈따끈한 1인 방송 내가 만들어 볼까 돼 있는 거 보여? 찾았어? 여기 찾았어? 한이도 찾았어? 네. 아,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이제 만약에 아까 한이가 뭐 만들기 하는 거를 유튜브로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었는데 세미가 뭐 아이브라는 아이돌을 만들고 싶다 이런 식이었는데 제일 처음에 유튜브를 만들려면 첫 번째 들이 뭐래? 만들기. 해본지 생각해요. 왜 만들지 생각해야 된다. 나 이거 도대체 왜 유튜브를 하려고 그러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뭐지? 라는 식으로 왜 만들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는 거야. 두 번째는 대상을 정해요. 아까 세미가 만들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한테 보여줄 거지? 한이가 만드는 내가 만들게 하면 누가 그걸 시청자층을 누구로 대상을 할 거지? 라고 해서 대상을 정해야 돼. 세 번째가 내용을 정해요. 내용을 정해요. 아까 뭐, 나 아이브 사진들 갖고 편집해 봐야지. 나 뭐 만들기, 내가 뭐 종이접기 뭐 만들기 하는 거 뭐 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대상을 정해야 돼. 내용을 정해야 돼. 네 번째로. 준비할 것들을 챙겨요. 준비할 것들을 챙겨야 돼. 유튜브 촬영을 하려면 준비할 것들이 뭐뭐가 있는지 준비할 것들을 챙겨야 돼. 다섯 번째가, 전달해요. 다섯 번째. 만들어요. 유튜브 촬영을 해야지. 여섯 번째가 전달해요. 전달해야 돼. 그리고 끝으로, 모니터링을 해요. 모니터링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 편집하는 그런 거. 응? 약간 편집하는 그런 거. 그 편집하는 거 이건 만들어요. 만들어요 부분에서 편집하는 거고,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완성된 거를 올린 다음에 보면서 평가하는 거야, 평가. 요 만들기 하는데 요건 잘 됐어. 다음번에 여기 부분은 좀 더 음악을 좀 까는 게 좋겠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다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보면서 뭐 해보는 거? 평가해 보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다시 더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모니터링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그럼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게 필요한데 그 준비할 거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책 10쪽 10쪽에 요 안도르 쌤이 이제 알려주고 있지. 자, 뭐가 필요하대? 스마트폰과 조명기구, 웹캠하고 마이크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그 본문에 그래 보니까 뭐가 필요하대? 그 10쪽에 제일 위에 첫 번째 줄 읽어보면 되지. 제일 위에. 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간. 방송할 수 있는 공간. 그 방송을 어디서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송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웹캠, 알아? 웹캠? 그리고, 카메라. 음, 카메라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웹캠이 없으면 못할까? 음료? 웹캠이 없으면 대신 뭘로 하면 된대? 핸드폰 카메라요. 핸드폰으로 하면 된대. 그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는데, 요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고, 마이크가 있으면 더 깨끗한 음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있으면 더 좋고, 마이크가 없으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바로 그냥 여기 안에 마이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할 수 있고, 조명기구도, 조명기구는 왜 있어야 될까? 그거 좀 화면을 밝게 해주는 거. 그렇죠. 화면을 더 밝게, 그림자 같은 거 안 짙도록 조명기구가 있으면 좋은데, 조명기구가 없으면 못할까? 아니요? 조명기구가 없으면 그냥 밝은 곳에서, 아니면 그냥 해도 되지. 다만 이제 그러면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비나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어야 돼? 방음이 잘 되는 아, 공간. 방음이 잘 되는 공간이어야 된다. 왜? 왜 방음이 잘 되는 공간이어야 될까? 왜냐면 동영상, 영상 찍을 때 그 소리가 다 들려. 그렇지. 영상 찍는데 거기에 자꾸 딴소리 막 개 짖는 소리 뭐 밖에서 막 누가 막 엄마가 설거지하는 소리, 오빠가 막 게임하면서 와! 그 소리 지르는 소리 막 이런 거 다 들어가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음해야 되고 또 거꾸로 여러분이 막 그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컨텐츠를 찍는데
너무 또 시끄러우면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음이 되는 어떤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옆에 11쪽에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또 거기 용어가 하나 나오네. 무슨 용어 나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 뭐야? 친구들도 휴대폰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군대를 이용하는 사기극도. 어, 그래서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요즘에 요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화가 왔어. 근데 갑자기 내가 너희 딸을 데리고 있다. 너희 딸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뭐 한다던가. 아니면 뭐 여기 검찰인데 정세미 씨 통장이 지금 범죄에 이용돼 가지고 정세미 씨 통장에 있는 돈을 어, 누가 훔쳐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사이트로 빨리 뭐 해라? 옮겨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뭐 해서 속여서 돈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이제 속아 넘어가지고 돈 금전적인 손해를 또 이렇게 많이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상한 문자 같은 거 와가지고 그 문자를 클릭을 하면은 자기 스마트폰이나 무슨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정보가 다 이렇게 빠져나간다거나 그런 또 이제 문제가 생겨. 혹시 세미나 한이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 아니면 안 쓰고 있어? 아직?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세미는 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세미나 한이가 이제 이렇게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던가 아니면 어쨌든 그 전화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했을 때 그걸 이제 함부로 응하지 않는 것들 이상한 문자 와가지고 거기 뭐 클릭해 보라고 뭐 할 때 그런 거 함부로 클릭하지 않는 것들 이러한 것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사기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의심해보고 그런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또 여기 보니까 용어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무슨 용어가 나왔어? 32쪽에 32쪽에 무슨 용어 나왔어? 요 아래. 그 아? 일단 인터넷. 몽타주. 몽타주가 뭐래? 여러 사람을 확인해서 얼굴의 각 부분을 따로 따서 각 부분을 합쳐서 한 사람의 얼굴을 만든 사진. 아, 그래서 범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잡을 때 그 범인의 얼굴을 기억해가지고 말로 하면 그 범인의 얼굴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몽따 이런 걸 보고 몽따지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범인의 얼굴을 이렇게 그 범인 얼굴 이렇게 그리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몽따즈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 범인의 사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몽따주를 이렇게 그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누군지 특정이 되면 그 사람의 사진을 구해서 이렇게 현상 수배해가지고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뭐 신고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의 사진이 없는 경우에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의 생김새를 말로 막 해. 눈은 좀 크고요. 코는 뭐 뭉뚱하고요. 뭐 광대뼈가 튀어나왔고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화가가 뭐 하는 거야? 그림을 그래.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요런 사람 생김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몽따주를 그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봉준TV 가짜뉴스를 조심해라는 책을 읽었고 다음 주에는 붕어빵 아저씨 결석하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하니? 붕어빵 먹었다고 그랬나? 네. 쌤이는?
최근에 붕어빵 먹었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아유, 올겨울에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아이고, 그래. 붕어빵가 좀 나타나서 먹어야 될 텐데. 자, 붕어빵 아저씨 결성하다가 동시집에 동시집. 시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또 동시 몇 개 골라가지고 다음 주에 낭송하고 그 시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하고 한이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네.